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강 소비자 행동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번 주 다뤄야 될 주제는 중고 집단과 건강 행동. 중고 집단 과연 뭘까요? 자, 여러분들 그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이제 첫 해외 여행을 떠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정하에. 여러분들 처음 가는 여행이에요. 처음 가는 이 여행 과연 어떻게 갈까? 걱정되죠. 그래도 설레는 여행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처음 떠나는 여행 누구하고 또 갈까? 그쵸? 누구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고, 응? 이런저런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 사행이 되고 또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막막하죠. 응? 이런 게 좀 막막한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 될지, 즉 이럴 때는 누군가의 의견을 구할 수밖에는 없다. 응? 이럴 때는 누군가의 의견을 갖다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그거 의견을 구하는 장소가 어디게 되냐면 신뢰도가 과연 있는지 없느냐가 되겠죠.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집단이냐, 어떤 조직이냐 대부분이 거의 다 중고 집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고 집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중고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 자,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동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내부적인 이런 걸 좀 많이 봤었죠. 그래서 우리 학습은 뭐예요? 우리가 태도가 형성이 되는 동안 태도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감, 어떤 비호감 이런 정도죠. 그런 것을 생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 학습에 통해서 우리는 그 태도가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개성, 성격, 요거는 좀 더 어떤 우리가 무슨 행동을 취하게 될지, 이런 성격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소비 단면의 어떤 소비 형태들 이런 것들이죠. 동기는 그 행동, 여행을 떠나려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가 동기다. 그리고 태도가 그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호감이 가는 태도, 호감이 가는 어떤 비호감이 가는 이런 정도를 갖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부적인 걸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여기는 이제 마치고 그동안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 수업은 환경적인 어떤 주변에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중고 집단 우리가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문화, 사회계층, 중고 집단, 가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건 중고 집단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집단 오늘 개념, 어떤 특성들, 유형은 어떤가, 영향력은 어떻게 미치는가, 그래서 중고 집단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전달하기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어떤 통로가 바로 우리가 구전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내가 신뢰가는 집단의 가장 신뢰가는 집단의 그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게 어떤 구전 커뮤니케이션, 마우스 투 마우스죠. 입으로 전달되는 이런 것을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구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을 정보를 전달하는 의견 전도자들 이렇게 해서 중고 집단과 더불어서 어떤 마케팅 전략 같은 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 같아서 중고 집단은 과연 뭐냐? 그냥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중고 집단은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이다.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든 건 미래에도 소속이 되는 앞으로 내가 희망하는, 갈망하는, 원하는 소속되어진 집단까지도 포함을 한다. 그때 가끔씩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만으로서 중고 집단을 알고 있는 경향인데 그렇진 않다. 미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면 왜 공부를 하게 되냐? 왜 학습을 중고 집단을 보게 되냐? 이거 딴 게 아니라 중고 체계, 중고라는 게 뭐야? 레퍼런스잖아. 레퍼런스 어떤 기준, 지침 그런 거죠. 그래서 중고 체계의 구시는 그 역할이 한다는 그 집단이 중고 체계를 어떤 시스템, 기준 에 대해서 개인의 행동을 지침을 준다. 개인의 행동에 어떤 방향을, 규정을, 기준을 정해준다라는 거죠. 즉 처음으로 시작되는 맨 처음에 우리가 대부분이 그 중고 집단 하게 되면 가족 이런 게 다 중고 집단이거든요. 우린 거기서 소비 행동을 배워요. 그렇죠? 이러한 그 소비 행동을 어떻게 소비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배운다.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가 실시하는 소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 개인의 소비 행동에 영향력이 되게 크다. 왜 클까? 왜 영향력이 클까? 맞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첫 소비 행동이라는 거예요. 첫 소비 행동.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해. 그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 지금 현재 말하는 게 소비 행동에 영향력을 되게 크게 미치는데 이것이 왜 마케터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 배운 거죠? 이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이 펩시콜라가 다음 세대의 선택. 더 초이스 오브 넥스트 제너레이션. 펩시콜라가 아무리 코카콜라를 이기고 싶어도 못 이겼거든.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안 미쳐가지고 원가가 막 뛰고 마진 수익률이 전혀 안 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카콜라하고 싸우게 되면서 만들어진 전략이 뭐다? 태도의 일관성, 지속성, 이걸 역으로 이용한 거죠. 도저히 그건 이길 수가 없다.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저 호감적인 저 태도 저런 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펩시콜라를 첫 소비 행동에 유딩이나 초딩들한테 펩시콜라의 좋은 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를 신세대로 밀어붙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펩시콜라는 젊은 어린이. 그래서 펩시콜라는 항상 이미지가 열정이에요. 응? 열정. 응? 그런 걸 집어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어릴 때 생겼던 펩시콜라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순간에 100년 만에 코카콜라를 앞지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소비 행동이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저희 중고 집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중고 집단이 첫 소비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마케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중고 집단의 영향력을 잘 찾아서 우리가 그걸 마케팅에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중고 집단이란 말은 누가 제일 처음 사용을 시작을 했냐? 우리가 또 여기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중고 집단은 누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나? 전 1942년도에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다. 하이먼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판단을 위해 중거점을 제공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주는 어떤 기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걸 다 레퍼런스를 제공해주는 집단. 이걸 중고 집단이라고 하이먼이 1942년도에 말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다음에 메카시가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어떤 영향을? 특정 문제에 태도를 형성할 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태도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태도 형성할 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집단. 그걸 우리는 중고 집단이라고 한다. 코틀러도 같은 개인의 태도, 행동, 지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단을 갖다가 중거 집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특정 문제,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인 집단이 뭐다? 중거 집단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는 직접적인 영향, 어떤 대면 접촉에 의한 가족 같은 그런 집단들 갖다가 우리가는 중거 집단이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어떤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다 포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이런 집단까지. 그래서 가족, 친구, 사회계층, 지역사회 등 아주 다양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대면접촉,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중고 집단인데 그렇지 않다. 자, 여기 보다시피 원래 보다시피 뭐예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인 집단이라 그랬으니까 간접적인 영향까지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 뭐라 그런다? 중고 집단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그래서 중거 집단을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중거 집단은 어떤 의식적인, 의도적인, 목적인,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발생된다. 중거 집단.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죠. 가족,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지나요? 안 그렇죠? 가족 같은 자연 발생적인 집단, 즉 의식적인 노력 없이 발생되는 것이 중거 집단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 직접적인 대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직접적인 대면, 어떤 직접적인 대면의 어떤 자연 발생적인 집단, 요것이 바로 중거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그 특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면 관계가 없어도 발생되는 집단들이 있죠. 대면 관계가 없어요. 대면 관계가 없이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직접적인 대면이었잖아요. 직접적인 전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나 이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그래서 대면 관계가 없어도 발생한다. 그 영향력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중거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없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린 중거 집단이고, 여기도 호의적인 반응, 어떤 모방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스타 마케팅 같은 걸 우리가 따라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모방 소비, 연예인들은 주로 연예인, 스포츠 스타 주변인들의 그런 스타들을 갖다 따라하게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중고 집단의 특징 첫 번째가 자연 발생적이고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노력 없이도 발생이 되는 그런 특징, 대면적인 대면을 가지고 직접적인 대면을 가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런 직접적인 대면이 없어도 또한 발생이 되는 거다. 그 영향력이 있다. 중고 집단의 특징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둘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중고 집단의 유형이에요. 이 중고 집단을 한번 나눠보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나눠지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이 중고 집단의 첫째는 회원 집단과 비회원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로 나눠주냐? 소속의 여부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느냐, 소속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회원 집단. 소속되지 못했다, 그럼 비회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회원 집단 아니면 비회원 집단. 그러면 이 회원 집단과 회원 집단 또한 1차, 2차 집단과 공식, 비공식 집단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1차, 2차 집단은 뭐냐? 그치? 접촉의 빈도가 많냐, 적냐? 가족. 접촉의 빈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뭐 산악회 접촉의 빈도가 되게 높죠. 아니면 무슨 협회, 무슨 학회. 이건 접촉의 빈도가 매일 접촉하는 거 아니죠. 뭐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1년에 한 번, 뭐 상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접촉이 좀 늦은 적은 거, 이걸 2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식과 비공식은 뭐냐? 어떤 소속은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다 하는 역할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이냐 비공식, 포멀하냐, 내가 하는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는 거죠. 그래서 공식과 비공식, 그거에 따라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위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냐, 오픈돼 있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식과 비공식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선적으로 회원 집단을 봅시다. 개인이 실제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우리가 당연한 거겠죠. 그 회원 집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촉의 빈도에 따라 뭐예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눠져 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그 P407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걸 간략하게 정리해두면 1차 집단은 대면적인 상태의 1차적인 유죄 관계를 한 거고 어떠한 인성 현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1차 집단이다. 어떤 가족, 누리 집단, 교우 집단, 동료 집단, 이런 것들이 바로 1차 집단이고 자주 보는 거예요. 거의 매일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을 보는 이런 집단들이 바로 1차 집단이다. 그러니까 접촉 빈도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다음에 2차 집단은 접촉 빈도가 아무래도 늦지만 이것도 똑같이 1차 집단과 2차 집단 특징적인 뭐냐, 직접적인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2차 접촉은 좀 빈도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적인 상호 영향에 아무리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겠죠. 그렇죠?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2차 집단이다. 이건 이제 2차 집단인데 대신 뭐냐면 특수 목적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그래서 약간 수동적이다. 수단적이고 어떤 특수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회사라든가 직업, 집단, 군대, 협회, 이건 어떤 특수한 목적인 거죠. 특수한 목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게 소속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한다나 이런 게 개념이 좀 더 다른 군대라든가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수한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회원 집단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이 나누는 것은 역할 및 조직 구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다. 그래서 공식 집단은 자격 조건이 따로 확실하게 있어요.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까 그 2차 집단과 같이 목적이 필요하다. 확실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식 집단은. 그래서 이건 뭐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면 학교, 회사, 노동조합 같은 어떤 분명한 목적도 있고 내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비공식 집단은 특징이 뭐냐, 자연 발생적이다. 사고가 어떤 침묵이 목적이에요. 침묵이.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누가 꼭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자격이 되게 까칠하고 이러지 않다. 어떤 자격 조건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완전 비공식 집단인데 이 비공식 집단은 어떤 동호회, 클럽, 교회들이다. 그래서 이런 침묵에 어떤 그래서 직장 내 스트레스, 사내 동호회를 풀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침묵 이런 데 근거가 둔 것이 비공식 집단이다. 근데 재밌는 게 사회심리학 쪽에서 보게 된다면 사회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공식 집단보다는 비공식 집단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요. 더 많은 연구를 취한다. 왜? 비공식 집단에 더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회사, 노동 이런 데보다 내가 테니스 클럽이라든가 어떤 축구, 어떤 산악회, 어떤 해외 여행 모임 이런 거 했을 때 이 사람들
비공식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 집단보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연구하는 사람들은 비공식 집단을 더 많은 영향을 한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도 마케터들도 쓸데없이 어떤 공식 집단에 투여하는 에너지보다 비공식 집단에 좀 더 투여를 해야 된다.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비회원 집단이에요. 아까 회원 집단과 비회원 집단은 뭐라 했어? 뭐의 차이? 네, 맞아요. 소속의 차이죠. 소속되어 있지 않는 집단. 이건 이제 비회원이거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갈망하는, 내가 희망하는, 원하는 집단과 내가 피하고 싶은 어보이드던스죠. 내가 피하고 싶은 집단.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개 나눠진다. 회피 집단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내가 가입하고 싶지 않는 그런 집단. 그렇죠. 그러나 갈망하고 희망하는 집단. 이거는 또한 나눠지는 게 기대 열망 집단과 상징적 열망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기대 열망 집단과 상징적 열망 집단의 차이점은 뭐냐? 기대는 내가 소속이 가능해. 소속이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집단이라는 거죠. 소속이 가능한 집단. 그러니까 희망하는 집단은 내가 소속 되어보고 싶단인데 기대 열망 집단은 내가 소속이 좀 가능한 집단. 소속이 좀 가능해. 예를 들자면 변호사들 모임이라든가 의사들 이건 내가 열심히 좀 공부하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집단. 그렇지만 이제 상징적 열망 집단은 내가 정말 소속하기 웬만해 이거는 노력해서 해결이 되는 게 어쩌면 보면 타고난 재능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 있겠죠. 어떤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스타 다음에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들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열망 집단이라 그런다. 그래서 기대 열망 집단은 내가 소속이 좀 가능성이 있는 집단. 그 다음에 상징적 열망 집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들은 어디로 보낸다? 희구 집단, 중고 대상 어떤 이런 사람들의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동을 모방하고 싶은 게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갈망하는 집단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뭐야? 스타 마케팅을 펼치는 거다. 마케터들은 갈망하거든. 그 사람처럼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소비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 심리가 되게 크게 나. 그렇기 때문에 스타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셨죠? 자, 그래서 중고 집단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한번 이런 거 보는죠. 나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 당연히 뭐예요? 1차 중고 집단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가족들의. 그 다음에서 나는 제주도로 신혼여행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동창들 모임에서 또 바뀌어 태국으로. 이럴 때는 비공식 집단이 된 거죠. 동창들 모임이니까 비공식 집단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아서 옮기게 돼버린 거죠. 태국에서 가기로 했는데 드라마 영향으로 뉴칼레도니아로 바뀌었다. 이건 상징적 열망 집단에 의한 비회원인 거죠. 비회원 집단의 상징적 열망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 결정이 바뀌었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중고 집단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고 집단의 영향의 유형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어떤 유형이냐? 영향을 우리가 중고 집단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도대체 뭐냐? 첫째, 규범 따라해야 돼요. 안 따라하면은 벌 받아요. 페널티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나한테 정보, 어떤 정보, 정보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또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가치 표현. 비교 기준이니까 가치 표현적 영향이라고 해요. 가치 표현. 즉 내가 여기 소속에 어느 집단에 들어가 있는 소속. 방금 1번은 어떤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근데 그런 개념인 거고 규범을 따라가야 돼. 이번 어떤 정보가 받아들이느냐 어떤 정보의 가치 이런 개념이지만 내가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의 그 가치를 표현하고 싶은 이런 영향력.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되고 있어요. 뭐냐? 효용이죠. 효용적 영향. 자, 여러분들이 여기 뭐냐면 요거는 효용이 이제 말 그대로 효용 가치, 효용 가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사려고 할 때 처음 사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믿을 만한 정보가 제가 불확실해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문가의 영향을 받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내가 뭘 해요? 구매 우영,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라든가 품질을 잘못 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매 우영을 피할 수 있는
나한테 효용을 느끼게 된 거죠. 응? 그래서 효용의 영향이라는 것도 새로 이제 또 나오고 있다. 원래 이제 여기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효용적 영향도 하나의 중고 집단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다. 규범적, 정보적, 비교적, 효용적 영향 이렇게 크게 되는데 이 규범 말 그대로 규범적 영향은 뭐냐? 규범이나 기대에 순응하는 영향력인 거죠.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기대라는 건 뭐냐? 규범을 지켰어. 그러면 지킨 거에 따른 뭘? 보상을 받아야 돼. 보상. 응? 여기서 보상은 어떤 얘기가 있냐? 인정받는 행위. 여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집단에 소속된 걸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보상이라는 거죠. 이게 보상. 응? 이런 보상을 받은 얘기, 행위다. 그런 다음에 그걸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을 받는 거, 그런 처벌을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규범적인 영향력이 되는 거죠. 거기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범에 따라하는 거죠. 근데 따라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게 되면 이런 규범에 순응하기 전에 따라하기 전에 뭐예요? 어떤 혜택과 비용을 비교를 하겠죠.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받는 혜택, 보상은 과연 뭔가?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어떤 코스트, 페널티는 과연 뭔가? 이걸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순응하게 됐으면은 중고 집단이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다고 지각될 때, 중고 집단이 보상과 처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벌써 거기 규범에 순응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소속돼 있는 중고 집단의 영향이 약하다는 거 아니야?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없다 그때. 똑같은 얘기죠. 리더가 힘이 없으면 무시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개인이 행동 집단에는 쉽게 관찰된 걸 믿을 때 어떤 가시성이 확실하게 있을 때죠. 보이지 않는다라면, 관찰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 규범을 따라할 필요가 없겠죠. 살짝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결국엔 아무도 없는 신호들이 아무도 없는 데에서는 내가 신호를 갖다가 가끔씩 위반하는 거죠. 이런 거가 그런 거 됐죠. 관찰이 안 됐으니까. 물론 요즘에 CCTV가 있으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찌 됐건 관찰되지 않는다라면 나는 규범을 안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될 것을 믿을 때는 규범에 순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여행 떠나는 것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행을 떠날 때 좀 눈치를 봤거든요. 이 규범 내가 속해져 있는 중고 집단에. 그러나 지금은 개인주의 성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 예전에 아무나 이제 여행을 쉽게 떠나는 이게 뭐냐면 사회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여행인데 재밌는 거 보게 되면 이런 고급 레스토랑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의상을 입죠. 왜 입죠? 응? 왜 입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거죠. 가시성이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관찰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보인다면 아무렇게나 가죠. 옷 다 입고 속옷만 입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상관없겠죠. 그러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나타낼 때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바로 정보적 영향이다라고. 중고 집단 신뢰성 있는 중고 집단의 정보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정보를 또 수행하는.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으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재화를 내 거로 시키는 거죠. 나의 내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타인이 전달해준 그 영향을 갖다가 완전히 수용을 해버린다라고 부합이 된 거야. 가치 신념이나 이런 것이 중고 집단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집단의 영향은 또 정보적 영향, 규범적 영향, 이렇게 정보적 영향인데 이 정보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요. 첫째가 탐색, 둘째가 관찰. 탐색은 뭐냐? 박식한 타인의 정보를 탐색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수용하거나, 또 하나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을 해가지고 내가 또 그거를 수용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의 특성을 확실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결국엔 신뢰성이 높은 중고 집단의 정보의 전문성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교 기준적 영향, 가치 표현적 영향이라고 하는데, 가치 표현적 영향 요거를 보게 된다라면 요건 뭐냐면 내가 타인과의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소속의 표현, 즉 이거 우리가 예전에 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매슬로의 욕구의 5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에 있어요? 소속의 욕구죠. 내가 소속하고 싶거든. 중고 집단에 계속 유지하고 싶거든. 그러려면 그 사람들하고 동질성을 추구해야 돼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영향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같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그런 영향력이 있다. 그 중고 집단.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동질성을 추구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서도 특히 이 골프라든가 유람선 여행 같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약간은 마이너스 효과라고 할 수, 효과라기보다는 영향력, 마이너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정의 효과도 있지만 부의 효과라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사실 저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골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있는 거죠. 내가 속해져 있는 집단이 전부 다 골프를 좋아한다면 난 해야 돼요. 응? 왜? 동질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유람선여행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재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편하고 정말 쉬고. 왜 재미없냐? 망망대해를 한 며칠 동안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망망대해를 거의 한 3박 4일 동안만 달리는데 그 안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는 하루 이틀이면 거의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응? 그렇지만 너 유람선 여행 어디 뭐 갔다 왔어? 뭐 플로리다 유람선 여행, 북유럽 유람선, 지중해 유람선 여행 난 다 갔다 왔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유람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에 내가 끼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 게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체감, 동일시, 소속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된 그 가치나 규범, 어떤 행동을 갖다가 따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 소비자가 유사하다고 지각하는 동일시하려는 우리의 중고 집단을 활용하는 되게 좋다. 그래서 바로 철수 엄마한테 가서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여기 여행 간다는데 영희 엄마 안 가나? 야 그러면 그 영희 되게 저기 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된다라면. 안 되겠죠. 나 그 집단에 소속돼 있어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이제 효용적 영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신뢰하는 중고 집단의 영향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은 뭐죠? 내가 구매 우혐을 그 효용성, 정보의 효용성을 갖다가 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집단의 그 정보의 효용성, 가치, 어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걸 내가 갖고서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중고 집단의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영향력인 거다라고. 그래서 중고 집단의 영향 크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다. 규범적인 영향, 정보적인 영향, 그다음에 가치 표현적 영향, 그다음에 효용적 영향, 그 네 가지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서는 이제 마케터들은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고민을 해야 돼? 중고 집단의 영향력을 또 결정짓는 게 있겠죠. 어떤 강도라든가 그 정도, 세기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보게 된다면 조금 전에는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이런 식으로 어떤 캐터거리, 어떤 규범적인 거, 정보적이고 가치 표현적이고 효용적이기 때문에 중고 집단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런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품에 따라서 어떤 집단에 따라서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그다음에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거죠. 제품이 또 모든 제품이 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제품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제품에 예를 들자면 아무도 잘 모르는 제품 이것도 구매할 때 중고 집단 영향력이 아니죠. 누구나 다 아는 제품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집단 요인. 제품을 봅시다. 제품의 현저성이 있을 때 눈에 확 띄는 거야. 눈에 잘 띄는 이런 가시성이 있지만 가시성이 있어도 불구하고 가시성에서도 어떤 희귀성을 갖고 있는 현저성이 뛰어날 때 우리는 중고 집단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할 때 눈에 안 띄잖아. 중고 집단에 눈에 다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그걸 구매하는 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관여도죠. 사회적 관여도, 상징적인 가치가 있을 때 아무래도 영향을. 요거 이제 저기 지금 뭐냐면 실험을 했어요. 맥주, 세제, 담배를 실험을 했더니 재밌는 게 어느 한 집단은 맥주나 일반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집단마다 집단의 특성. 왜 A라는 집단은 전부 다 보리 맥주를 먹는데 B라는 집단 같은 대부분이 흑맥주를 먹고 있더라. C라는 집단은 막걸리 맥주를 먹고 있더라. 그건 중간 집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데가 맛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또 상징적인 거, 담배 같은 거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런 영향을 나타내는 게 실험적으로 유럽의 이제 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이든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사회적 관여도, 즉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어떡하다?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 다음에 지각 위험이 있을 때.
관련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인지된 내 지각이 되게 큰 거예요. 지각된 위험이 되게 큰 거죠.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중고 집단의 충고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즉 제품에 대해서 내가 많이 잘 알고 있다. 이러면 중고 집단에 영향력이 없지만 제품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그 지각된 위험이 많다. 그럼 중고 집단 영향이 많이 받는 거고 그 제품이 관여도가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는 거다. 그러면은 중고 집단 영향 많이 크는 거고 그 제품이 현저성이 뛰어나다. 가시성이 있는데도 별로 많지 않은 희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때도 또 중고 집단 영향이 되게 크다. 이것이 제품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집단 요인은 뭐냐? 그 집단의 성격인 거야 이제는. 집단의 응집력이 높다. 응? 집단에 서로 어떤 매력 수준이나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응집력이요. 응집력이 상당히 강하다. 그건 중고 집단의 영향이 크죠. 응집력이 같이 모래알 같다. 그러면 중고 집단의 영향이 당연히 없겠죠. 그냥 두 번째 구성원의 공동 지향성이 강하다. 무엇인가 추구하는 게 동일한 게 그 추구하는 지향성이 또 막 크다. 이랬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중고 집단의 영향이 큰 거죠. 무엇인가 공동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 집단의 압력. 요거는 살짝 좀 얘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교회 같은 어떤 종교 절 그런 거 되게 좀 크죠. 그 종교의 어떤 그 룰을 갖다 지켜야 되는 거죠. 거기에 안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요런 식의 집단. 여기서 그 행사되는 압력이 무조건 지켜야 돼. 특히 종교가 됐던 특히 예전에 청도교가 그게 상당히 강했죠. 어떤 개 이름은 상당히 제시했으니까 개 이름 같은 거는. 그래서 이런 교회인이라든가 어떤 절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또 중동 지방에 있는 집단들도 좀 그게 되게 강하죠. 어떤 인도의 신분제도들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집단 규범의 동조에 대해 강한 압력을 강하게 되죠. 그래서 집단 압력이 상당히 높을수록 보다 중고 집단의 영향이 되게 높다. 그 집단의 응집력이라든가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공동 지향성이 되게 강하다. 또 집단의 압력이 되게 크다. 이랬을 때엔 중고 집단의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개인 요인이요. 이제는 내가 그 중고 집단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는 중고 집단의 영향을 받을 때 첫째는 이 여행객이 약간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중고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또 이 소비자가 속해져 있는 중고 집단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제 세 번째 소비자가 내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는 거죠. 자신감이 강한 사람에서 중고 집단의 영향력 당연히 없죠. 적죠. 적을 수밖에 없죠. 타인 지향적이다. 의존이잖아요. 그 영향이 많죠, 당연히.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고 집단의 여러 사람들 다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겠죠. 응? 당연히 이런 개인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이제 전달하는 통로서 어떤 말로서 전달하는 것이 있고 뭐 문서로서 전달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전 마케팅이라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